안녕하세요, 희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퀸스턴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캐나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전에 먼저 캐나다의 가을 단풍을 좀 구경해 볼까요? 캐나다는 사계절 중에 가을이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구경하고 싶었어요. In 1860. She was 85 years old when the Prince of Wales awarded her £100, a considerable sum in the 19th century. Laura Secord lived to see Canadian Confederation and died in 1868. 먼저 퀸스턴이란 마을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퀸스턴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행정구역상 나이아가라 온더 레이크에 속해 있습니다. 1770년대에 미국 공화주의자들을 피해 영국 왕정주의자와 그 외 이민자들이 이곳에 정착했어요. 그러나 이 작고 평화로운 마을은 곧 캐나다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륙전을 묵도하게 됩니다. 퀸스턴 하이츠 전투는 1812년에 있었던 영미전쟁의 서막을 알린 전투입니다. 당시 캐나다는 영국령이었죠. 미국에서 시작한 이 전투는 당시 영국의 소유였던 나이아가라 강 서쪽을 미국의 강력한 전초기지로 삼기 위한 것이었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전쟁은 영국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 전쟁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을 잃게 되는데요. 바로 아이작 록 장군입니다. 장군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후세 사람들은 무려 63m의 기념탑을 세웠는데요. 브록 장군은 현재의 캐나다라는 나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퀸스턴 하이츠 전투의 희생자는 아이작 브록만은 아니었죠. 수많은 영국군과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시코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로라 시코드의 남편이랍니다. 제임스는 영국 왕실을 옹호하는 왕정주의자로 마을에서 잡화점을 운영했어요. 퀸스턴 하이츠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영국군으로 참전합니다. 그러나 전쟁 중 적군의 총을 맞는 큰 부상을 당하죠. 소문에 의하면 로라가 동네 사람들을 동원해서 쓰러져 있는 남편을 직접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사신다면 부활절 달걀 모양 초콜릿 포장지에서 이 여인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 바로 그 로라 시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군이 쳐들어옵니다. 미국은 그 후 7개월 동안 나이아가라 강 서쪽을 점령하게 되죠. 제임스와 로라는 어쩔 수 없이 몇 명의 미국 장교들을 자신의 집에서 재우게 됩니다. 6월 21일 저녁, 둘은 미국군이 영국 대위인 제임스 피츠기본이 지휘하고 있는 기지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엿듣게 되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상이 심했던 제임스는 꼼짝할 수도 없었고 결국 로라가 남편과 5 아이를 두고 32km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념비적인 대장정을
후대 사람들은 로라 시코드의 위대한 발자취라고 부른답니다. (1813년 6월 22일) 로라는 드디어 제임스 피츠기본 대위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데 성공합니다. 대위는 당시 소럴드에 있는 디슈 저택에 있었다고 해요. 그 결과로 영국군과 카나와키 모혹 부족의 연합군은 비버댐 전투에서 미국을 무찌르고 영토를 지켜내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제임스와 로라는 수십 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임스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완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육체적 노동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받은 연금은 고작 연간 18파운드였어요. 전쟁에 인한 여파로 손실된 재산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으나 몇 번의 실패 끝에 480파운드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1841년에 67세의 나이로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이렇게 로라는 어릴 적 사망한 딸을 뺀 6명의 자식들과 세상에 남게 되죠. 남편의 죽음은 로라를 극빈층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연금도 끊겼거든요. 남편이 사망한 바로 그 해 1848년 11월 로라는 치파와의 워터스트릿에 있는 벽돌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로라의 남편을 잃은 두 딸도 이 집에서 이사와 같이 살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기에 작은 학교를 열어서 나름대로 살아보려는 노력도 하게 되죠. 로라가 85세 되던 해 드디어 그녀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미래의 영국왕 에드워드 7세가 되기 전인 황태자인 웨일스 공이 마침 캐나다를 방문했거든요. 방문 중에 로라의 공적을 알게 된 황태자는 로라에게 100파운드의 상금을 하사하게 됩니다. 이 돈은 우리 돈으로 현재 1,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이 그녀가 공정을 인정받은 유일한 영광이었습니다. 로라는 1868년 93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나이아가라 폴스에 있는 드러먼드 묘지에 남편과 함께 묻히게 되죠. 지금까지 캐나다의 구국 영웅 중 하나인 아무 지위도 타이틀도 없었던 그러나 용감했던 여인 로라 잉거솔 시코드의 얘기였습니다. 제가 가졌던 이 여인의 첫인상은 부활절 초콜릿 포장지에서 본 그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세련된 여인의 모습이었죠. 그녀의 이야기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미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쟁 중 그녀의 공헌은 그보다 훨씬 미미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녀가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수 킬로미터를 걸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도 한때 꿈 많던 어린 소녀였겠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 강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전 그것이 바로 참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생애 마지막 몇 년은 부디 편안했기를, 그리고 창밖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다소 안심이 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